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의 부진 등 우리 경제를 발목 잡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세에 나흘 만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또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국내와 해외 시장 이 모든 것 알고 계셔야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이 높아집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종목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요일인 오늘 밤 오늘도 머니더블유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을 또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인데요.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 자리에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작은 살짝 오락가락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먼저 좀 들어드려야 되는데요. 네.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가장 악재적인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2003년도 우리 이제 이라크 전쟁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터지기 이제 그러니까 전쟁 개시를 하기 전 거의 2달 동안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빠졌습니다. 뭐 거의 한 3일에서 5일은 그 전 종목이 완전히 하락하는 경우도 좀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3월 20일 새벽에 4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정도에 이제 그 토마호크 뭐 수백 발을 쏘면서 전쟁을 개시했거든요. 그 바로 개장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달간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왜 주가가 올랐냐? 이것을 봤을 때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네. 이게 어떻게 해결될 뭐 실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네. 미국은 새로운 또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패권을 중국의 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좀 안 좋은 악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적인 요인이 있으니까는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달러 유출이 되니까 바로 원화의 약세로 이 환율이 1180원대까지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오늘장 흐름들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를 한 2천억 정도 했다가 오늘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G20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리는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대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흐름이나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연속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불안이 지속된 오늘장이었고요. 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도요. 여러분 문자 고민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화면 상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대형주나 네. 좀 이렇게 중대형주 쪽에 매수를 많이 했다. 파는 주식들도 중대형주 쪽이거든요. 뭐 현재 보면 중대형주의 어떤 그 수급도 불안하고 또 우리 말씀했듯이 세계 경기나 또 우리나라 성장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낙폭과대이긴 하지만 대형주의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들도 역시 마찬가지 대형주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급등이 나오는 것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되는 종목군, 업종 또는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돼지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 돼지병이 이 북한까지 왔다 그래서 네. 이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어떤 쪽으로 찾아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뉴스나 재료가 발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런 쪽에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이 내일장부터 뭐 또 계속적인 이 주식시장, 약세시장에서는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세워봤고요. 시장이 요즘 참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전문가님 참 요즘 시청자분들이 화가 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화납니다. 아, 화가 나시나요? 예. 오늘이 또 무슨 요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예. 그래서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또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종목 상담을 특집으로도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문자를 빠르게 보내주셔야 상담 진행 연결 확률 높아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좀 빠른 시점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 끝번호 3788님 문자 한번 골라볼까요? 에코프로비엠 보내주신 분이네요. 6128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전지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도를 하면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달에 네. 상장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이 수급이 왔다 갔다 많이 한 종목들은 네.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나 어떤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고 여러 투자자들이 이 종목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나올 것이고요. 또 주가라는 것이 보면 통상적으로는 뭐 회사가 우량하고 뭐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축전지에 대한 과거에 이제 뭐 로켓전지나 이런 주가들을 봤을 때 어떤 뉴스나 재료에 편성해 갖고 상승한 적이 많았던 부분이고 또 사실 축전지 이 사업 자체는 뭐 알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좀 못 들었는데요. 매수가 6128원이시고요. 비중은 30%네요. 예, 뭐 적정한 비중을 담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6120원 정도면 이제 5일선이 회복되고 또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절히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네.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이 차트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 시점은 잘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종목에는 이제 상장돼서 74,500원이 최고가고
대량 거래는 상장돼서 한번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었다가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사자는 투자자들이 조금 우세하다. 더 많다. 그래서 빠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주가라는 것이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선까지 상승을 하면은 또 주가에 또 조정이 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현재 수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직전의 고점대를 겨우 이제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고점대는 바로 그 4월 달에 형성된 고점대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는 68,000원 정도를 보시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이 종목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새로운 60선이 생겼어요. 61선이. 여기 이제 63,000원을 이탈하는 것을 익절가로 잡고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 시점도 좋고요, 또 적정한 비중을 보유 중이신 것으로 또 판단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8,000원, 또 익절가는 6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삼성전기, 중앙백신, MC넥스 등등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네. 끝번호 9727님 문자 한번 볼게요. 네패스 보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나 비중은 따로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12 발행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짚고 넘어가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될까요? 그 12 발행이라는 것은 이제 자금 조달의 한 방편이죠. 네. 결국은 이 12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뭐 어떤 신규 설비 투자나 또는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운영 자금으로 쓸 건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CB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 보호 예수, 네. 그러니까 그 CB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간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1년. 1년 이후에 CB로 전환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빌려준 그러니까 CB를 발행한 측에서 네. 회사한테 상환 요구를 하거나 주식으로 또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B 발행가를 좀 봐야 됩니다.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CB 발행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29,800원인데요. 뭐 예를 들어 갖고 터무니없이 CB 발행가가 5,000원이라 그러면은 1년 뒤에도 28,900원을 한다 그러면 CB 발행했던 돈을 빌려줬던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CB 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이 자금의 용도가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발행가가 얼마나 이 현주가에 근접해서 가느냐. 사실은 현주가에 근접해서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 대해서 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CB 발행가에 그 자금을 융통을 네.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회사의 주가를 그러니까 그 주가에 영향을 네. 미치고 현재 시점에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고민은요, 특집 방송이라 처음 보내봅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와 함께 종목 고민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이 세 번째 골라볼 문자는 끝번호 7182님 문자 보겠습니다. 중앙 백신 보내주셨네요. 비중 20%고요. 21,3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상담 꼭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수익 중이시네요. 이 돼지열병 관련주 요즘 좀 핫했죠. 또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 종목 진짜 예측이 좀 불가능한 네. 종목인데요.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런 이제 그 테마 이런 거에 편승하는 종목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돼지열병이 발병이 됐다 그러면 급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급등을 하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양돈가라든가 그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돼지열병아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예.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은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서 지금 이제 이 투자하신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나 뭐 중국에서 발병해갖고 북한까지 왔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우리나라도 혹시 거기에 방역에 빈틈이 생겨서 또 어떤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보유를 좀 해보셔도 무방하다. 사실 뚫리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이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금들은 이런 것을 쫓아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번 상승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수익주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종목을 21,200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수익주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21,200원이 이탈하면 팔겠다. 네? 이걸 뭐 그 계속 떨어지는데 들고 갈 수는 없고 만약에 이 종목이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테마주는 주가가 빠지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 가격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 그러면 저는 21,200원이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는 직전에 고점대 부근까지인 28,400원대까지는 한번 그 매수가가 이탈되지 않는 한은 들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뭐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한번 하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3단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반등이 N자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N자 파동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오르고 N자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뉴스나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만 없으면 보유를 하시라. 그리고 매수가 이탈은 무조건 뭐라 그러죠? 수익을 못 봐도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챙기고 요거는 이제 단기간에 잘 챙기셔야 될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잘 챙겨야 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28,400원 이 정도까지 꼭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네, 아모그린텍 또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응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번에는 끝번호 0913님 문자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KMW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38,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빠져서 걱정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실도 보고 계시고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38,000원대에서 이제 35,000원인데요. 사실은 이제 보면 이 종목은 이제 5G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또 여기에 5G에 이 설비 투자가 되는 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는 이런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상승한 거거든요. 당장의 실적은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는 눌림목 파동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그 지금 10,000원대서부터 지금 사실 보면 저점이 10,000원대였는데 지금 43,000원대까지 갔다 그러면 4배 이상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사실은 초기 때 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할 텐데 38,000원대 사서 지금 이제 하락하니까 내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다리냐? 최소한 우리가 지표로 삼고
갈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나오느냐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21선 가격대까지는 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내가 수익을 낼 종목이 아니다라고 포기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38,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는 뭐 25%라고 했죠. 비중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양봉이 여기서 바로 서서 올라가야 바로 직전의 고점대를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하나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21선 근처까지 한번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어차피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한 차례 반등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고 네. 지금 만약에 내일부터 올라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직전의 고점대를 넘길 수 있는 흐름들이에요. 네.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잘 보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추가 매수는 21선 언저리까지 왔을 때 한 10% 정도 더 해서 단가를 낮춰서 N자 파동을 한번 다시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는 네. 그때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예, 정말 예, 중요하군요. 그렇군요. KMW 같은 경우에는요. 5G 관련주여서 또 이슈를 한창 또 몰았던 것 같은데요. 21선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또 고민 생기시면 문자창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태영건색, 아모그린텍 등등 보이는데 이번에는요. 처음 보내주신 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1302 끝번호, 휴대폰 끝번호 1302님 문자입니다. 특집 방송이라 처음 보내봅니다. YN텍 8,3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꼭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또 특집 방송이라 처음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또 특별하게 종목 상담 진행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예, 뭐 특집 방송 이래서 처음 보내주셨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8,340원에 비중 20%. 이분도 좀 손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닥 대비 처음에 상승할 때 딱 그때는 투자를 못 하세요. 네. 왜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라고 그래. 물어보시면은 네.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뭐라 그래 상승 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투자를 못 하시다가 주가가 이제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주가가 좀 빠지면 그때 뒤늦게. 이제 그때 또 착시 현상으로 또 보시는 거죠. 네.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으니 싸졌다. 예? 바닥 대비 오른 건 비싸다. 네. 못 사고 고점 대비 내린 것은 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이 한번 상승, 대량 거래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면서 상승을 할 때는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은 사실 과거에 있던 물렸던 그러니까 주가가 쭉 하락했다가 나올 때 물렸던 물량들이 사실 소진되고 매물벽이 얇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다시 올라오면 매수가 이상만 해보면 빨리 팔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그런 물량이 나올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YN텍도 지금 안타까운 게 뭐 한 5,500원대에서 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매수했으면 거의 한 80% 예?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잖아요. 네. 지금 8,000원대 매수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보면 60선을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정배열에서 20선을 이탈한 건 회복이 쉬워요. 근데 60선을 이탈해서 바로 회복을 못하면 반등이 안 나오면 60선이 하향하기 시작하면은 이 60선을
우리가 상승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큰 재료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흐름을 주가 차트 흐름을 봐서 21선을 회복을 빠른 시간 내에 못하고 또 네. 지금 현재 이제 저점을 보면은 7,350원이 저점이거든요. 네. 여기 이탈되면 안 돼요. 그럼 좀 장기간으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중요한 게 5일선 먼저 회복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지금 손실을 보셨으니까는 뭐 손절가를 7,350원을 좀 잡아 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네. 한참 만약에 그걸 이탈한다 그러면 상당 기간 이 종목에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좀 기다려서 해야 될 부분이고 네. 지금 바로 여기서 60선하고 20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매수가 근처로 오면은 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상승 초기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리고 분석을 좀 해보시는 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 7,350원 손절가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YN텍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가는 7,350원, 또 목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한번 매도해 볼 것을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태영건설, 아모그린텍 등등 보이는데요. 이번에는요, 끝번호 2265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건설 14,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조금 수익을 또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끝번호 5993님도 태영건설 보내주셔가지고요. 태영건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태영건설 SBS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네. 뭐 최근 들어서 건설업도 마찬가지 지금 경기들이 다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바닥과 횡보세를 거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난 시점, 이건 분명히 뉴스나 무슨 재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런 뉴스 없이 이런 것들은 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매수가가 태영건설이 14,300원에 50%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딱 매수가 근처네요. 딱 근데 비중을 너무 많이 좀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대량 거래 이후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 과거의 앞쪽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횡보 흐름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다시 횡보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종목 기다리실 때 야 이거 올랐으니까 다급하게 좀 들어가지 않고 네.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그럼 사람들이 모두들 매수하고 싶어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이동평균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인 21선 정도까지 왔을 때 네. 그리고 또 양봉이나 5일선이 거기에서 턴하는 지점이 생기면은 그런 쪽에서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좀 짧게 보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요 최고가 나왔던 1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겠고 네. 손절가는 짧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많으니까는 네. 비중이 많을 때 손실이 커지면 계좌 잔고가 팍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10%인데 5% 빠지면은 뭐 별건 네. 아니지만 50%에 5%를 빠지면은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가는 짧게 좀 14,000원으로 잡고 여기에 이탈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산다라는 개념으로 네. 이 종목을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를 15,000원으로 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해서요 이 선까지 혹시 내려간다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6788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보내주셨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페24 매수가 8만 원이고요.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요 하고 하트를 보내주셔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그 종목 상담 받으실 분은 하트를 보내야 되겠네요. 제가 하트를 좀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만 원 이게 좀 안타깝네요.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지금 5만 7천 원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쭉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카페24의 상승 추세를 보면. 네. 이 2017년도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격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맨 마지막 가격대가 그러니까 저점인 가격대가 6,900원, 7,000원이에요. 네. 거기에서 2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굉장히 와. 큰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사람들이 시각적인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으로 봤을 때 20만 원짜리가 8만 원에 오면 싸다. 근데 7,000원짜리가 14,000원 가면 너무 비싸다. 네. 이 심리적으로. 개념을 심리적으로 이걸 좀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보면은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된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여기 부분이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요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네. 이 반등이 마지막 반등이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하락을 하다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밑으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네. 마찬가지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등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는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매수가 근처 오면 일단 탈출하시라는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이니까 좀 견뎌 보십시오.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좀 탈출해 볼 것을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방금 보니까 앵커님 와이엔텍 진단 물음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고민은요.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서요. 5384님 문자 한번 볼게요. 화요일 MC님 멘트 너무 재밌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화가 많으셨던 분은 혹시 아니실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경산업 보내주셨는데요. 4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무서워서 10%는 손절했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 혹은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좀 역배열이 돼 있고 주가가 횡보했던 구간들인데 이렇게 이제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요 횡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횡보를 거치다 이렇게 빠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캐치해낼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주가는 거래량 주가보다 좀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견디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꾸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 그러면은 네.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아래 그러니까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현재 뭐 그 바닥 라인에서 5일선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의 크기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렇게 크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21선 가격대인 뭐 한 47,500원, 48,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네.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는 뭐 지금 시점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도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큰 반등을 기대는 하지 마시고 21선 언저리인 48,000원대까지의 반등을 좀 보시고 그럼 단가가 낮아져서 뭐 수익이 조금 생기거나 이제 네. 손실을 안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매도를 하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 조언에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황금손 아니지 마이더스의 손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제 손이 황금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이번 주 화요일장이 미국에서 마케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한 고위 관리가 미국이 현재 저인플레이고 더불어서 무역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과중에 경제 위협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곧 인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이 반기는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에 어떠한 움직임 보이게 될지 한번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한 기술 제재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요. 중국이 반도체 칩 생산을 좀 더 전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미국 기업에게 해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이었습니다. CNBC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대화로서 풀어야 할 것이며 그 대화는 상호 존중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이러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슈 안고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뉴욕 3대 지수 출발 분위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대로 양시장 모두 빨간색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1.01%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다우산업도 1.05%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나스닥 지수는요. 어제장에서는 시총 1,300억 달러가 증발했었는데 오늘 나스닥 100 지수 보니까 1.03% 큰 폭으로 오늘 1%대 모두 이상에서 오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우리나라 시간 10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잠시 뒤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연설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 연설에서 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을 때 이 연설의 의미는 좀 크게 영향력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요. 함께 팔로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밤 11시,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에는 4월 공장제 수주도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플러스권에서 간만에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장 힘차게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06%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줄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전장 대비 0.16% 빠졌네요. 56달러 54센트에서 거래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소폭 올랐습니다. 0.16% 오르면서 97선 초반 가리키고 있고요. 달러 원 환율도 0.40% 오르면서 1183원 60전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US 스틸입니다. 종합 제철 회사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철강 가격 인하 영향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건데요. 더불어서 새로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목하면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우려를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도 11달러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의 중장비 업체입니다. 캐터필러인데요. 자, 세계 최대의 건설, 광산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UBS에서요, 북미, 중국, 그리고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건설 감소가 부분적으로는 광산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상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캐터필러의 재고가 11% 감소했다라는 점은 무역 긴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고 더불어서 2020년의 실적이 조금은 미끄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가를 115달러로 하향 책정했습니다. 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9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움직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들 좀 볼까요? 현재 퀄컴이 1.47% 오르면서 반등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5G 관련주였습니다. 아쿠스티스 테크놀로지 6달러 58센트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역시 미국의 5G 관련주죠. 다산존 솔루션스인데요. 어제 장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13달러 20센트에서 거래 대기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세네스테크가 2.74% 올랐고요. 그룹폰도 1.14% 오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토메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재료,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업체였는데요. 고객의 파이프라인도 증가세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쭉 계속해서 오르면서 등락 이어갔는데 어제장에서 무려 14.69%까지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고가가 4달러 89센트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목표가를 5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프로가 3.10% 큰 폭의 상승 보이면서 6달러 31센트 보여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소셜리 호텔 한 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 호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서 제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차트상에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나서 등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셜리 호텔은 7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가 10달러까지 제시해 주신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의 이성배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성배 연구원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이 i3 버티칼스는 보니까 그날 소개해드린 7%의 급등을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마침 또 방송하는 날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하지만은 단순히 펀더멘탈도 좋지만 실제 이 타점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방송 보시고 같이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3 버티칼부터 어느 정도 좀 간략한 리뷰를 한 차례 이제 하고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제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2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제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던 그런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회사랑은 다르게 뭐 추가적인 데이터가 굳이 필요 없이
이 결제 AP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기존 결제 회사랑은 어느 정도 좀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이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뭐 실적도 좋지만은 굉장히 외형적인 성장도 이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이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 분야에 관련 이 사업 부분을 또 한 차례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모멘텀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상장 이전에 떠안았던 이 부채들도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채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의 안정성도 계속해서 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IT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이커머스 시장은 저는 좀 더 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동사의 이 빠른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이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3 버티컬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i3 버티컬스를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지난주에 소개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조금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 23불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다 나오는 이 가격 전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23달러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32달러까지 손절가는 대략 한 21달러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파른 성장세 실제로 1년 사이 동안 이 주가가 2배 이상 뛰어오른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꼭 인지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i3 버티컬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 23달러, 목표가 32달러, 손절가 21달러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소개 종목을 또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폼팩터라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고 프로브카드라는 걸 이제 설계하고 뭐 제작하고 이제 판매하는 이런 회사고 오늘 장에서 보니까 이제 2% 이상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이 반도체를 이제 검사하기 위한 이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장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프로브 카드라는 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 프로브 바늘이 이 웨이퍼를 접촉하게 되면서 또 전기를 보내고 받고 또 이때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분량을 테스트하는 이런 기기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뭐 이제 컨트롤러, 뭐 그밖에 뭐 그래픽 프로세서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선 주파수나 뭐 아날로그 신호까지 굉장히 좀 이 다양한 이 반도체 장치의 유형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프로브 카드 내에서 이 VLSI라는 리서치 기업에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세계 최고의 공급 업체로 최근에 선정된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은데, 폼팩터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이어서 세워주시겠습니다. 네, 폼팩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실제로 이 1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까지 굉장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런 기업입니다. 주가가 15년도까지만 해도 5.5달러였는데 올해 이제 20달러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거의 뭐 250%가 넘는 이런 성장세를 보이고 그만큼 실적도 대나무처럼 굉장히 좀 증가한 이런 기업이고 성장률도 매우 가파르다. 또 이 같은 성장을 올해에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 바닥권은 좀 지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14불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17달러까지 또 손절가는 13달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배 연구원께서 들고 오신 종목 폼팩터였는데요. 목표가 17달러, 손절가 13달러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가 궁금하시다면 머니더블유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